Aim Higher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삶에 되게 전 많은 부분이 제가 지금 만든 회사에 되게 애착과 약간 애증? 모든 걸 쏟아부은 곳. 약간 저의 이세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저의 꿈이 담겨 있고, 그래서 에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퀴즈로 시작하겠어요. 미술 좋아하시나요? 그죠? 오른쪽 그림을 아시는 분, 오른쪽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지 기억이 나실 듯. 말. 마티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미술책에 나왔었어요. 정말요? 피카소죠. 아비뇽의 여인들인가? 네. 자, 오른쪽이 그나마 쉬웠는데 왼쪽 작품은? 미술관에 많이 걸려있을 것 같은 그림이죠. 이 또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아주 어렸을 때 그린 작품. 9살인가 7살인가 이래요. 그는 테크닉을 모두 마스터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방랑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릴 수 있는데 난 뭘 그리지? 나만의 무언가는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막 불후애라 막 뭐 우울증의 시기 막 이런 거 다 지나면서 막 파란 그림 엄청 그렸었어요, 우울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약간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서 우리가 아는 되게 피카소 특유의 독특한 형태들, 약간 기하학적이고 그 여정을 그 젊은 나이에 이제 30대 때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마 곧 되게 뭐 재밌기도 했겠지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이낸스 너무 궁금하다, 나 알고 싶다, 이런 여정이 있었고요. 그게 그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는 또 계기가 있고, 그 다음 여정으로 온 게 지금의 제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커리어라는 걸 갈 때 뭔가 점을 딱 찍고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피카소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막 선형 함수가 아니라고 직선으로 막 가는 거 아니고, 여기 갔더니 이게 보이고 여기 갔더니 난 이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뭔가, 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진짜 좋아했어요. 위인전 마니아였어요. 되게 독특한데 맨날 위인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발명하는 게 되게 막 멋져 보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빛을 선물한 에디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선물 같은 거 만들고 죽고 싶다. 근데 뭘 만들지 모르겠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나중에 일단 공대를 가자. 공대는 뭘 만들 수 있으니까 공대를 갔고요. 진짜 에디슨이 알려진 바와 다르게 대학 교육을 살짝 받았어요.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독학으로 그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살짝 다녔던 곳이 제가 나온 학교예요. 쿠퍼 유니언이라는 학교고, 이 학교는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이민자의 자식으로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기업가가 설립한 학교고, 피터 쿠퍼 할아버지라고 그가 설립한 학교인데, 물과 공기처럼 아주 세상의 교육이 무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여건도 되게 낮았으니까 여성도 받아주는 대학교였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수업을 개설했대요. 그리고 에디슨도 그 수업들을 들었대요. 화학, 물리 이런 거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공대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집이 완전 망했어요. 저 원래 되게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나름 유복하게. 근데 집이 완전 망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만들면 뭐 하나? 뭘 만들든 뭐 돈이 없으면 못 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하면 뭐 하나? 그래서 되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GPA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GPA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정신 빡 차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되게 독특한 GPA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돈도 없고 저는 학교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부모님 계신 근처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연대 로망이 있었는데 연대 고대 로망이 있었는데 연대 고대 로망이 있었는데 싼 학교 어디 있나 이렇게 알아보다가 다행히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면 저 공순이잖아요. 뭔가 우리 집 왜 망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대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냥 막 청강이고 막 그냥 막 다닌 거예요. 막 다니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수식을 만났어요.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리턴의 t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전 타임머신이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타임머신 현재 기술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 금융에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도 하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하면서 그 교수님이 되게 멋진 분이었는데 되게 작은 계기예요. 영어 수업이라서 들어갔어요. 2001년도엔 영어 수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영어 수업에서 들어갔는데 외국에서 배우고 오신 멋진 교수님, 되게 쿨한 최도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교수님께서 Finance Time Machine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진짜 외국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어서 파이낸스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파이낸스 안에서도 막 여의도 증권가 이런 막 그런 영역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의 자산을 관리해서 가난해지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가난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목표. 그래서 자산 운용사라는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냐? 나는 금융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 뭐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안 밝힐게요. 뭐 동아리가 있었는데 주식이랑 채권 차이를 아니에요. 저보고.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조금 알았나요? 모른다 그랬죠. 그때 똑 떨어졌어요. 알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배움의 갈구가 되게 강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문을 막 두드려서 누군가가 열어줬는데 저 사진에 계세요. 저기 제 첫 동료들 얼굴들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근데 저 왼쪽에 그 인도분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닉 브루넬이라고 저 학교 선배님이신데 진짜 저한테 닫힌 문을 열어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만난 게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시티그룹 자산운용이라는 곳의 퀀트 팀이에요. 수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곳.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해야 되고 엔지니어 출신이어야 해요. 또는 수학자, 물리학자. 그래서 그렇게 막 업을 배웠고 이걸 열심히 했어요. 7년 동안. 되게 열심히. 대학교 때 인턴도 막 했었고 열심히 해가지고 시티그룹 SM 매니지먼트는 금방 망했어요. 또. 왜 망했냐면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증권사랑 운용사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분들한테 엄청 배웠는데 회사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 안정성을 믿지 않아요. 나의 당시 사고로는 도전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전 이민자니까. 영주권이 나와야 되고 시민권이 나와야 이 나라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제가 얻었던 기회 중에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불안한 초기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 거기 들어갔으면 20대 때 영앤 리치예요. 근데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제도권에서 정확히 배우고 싶었어요. 나의 안전망도 가지고. 근데 금방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되게 일찍 겪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는 것에 뭔가 무모함을 되게 일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를 향해 갔냐면 스타트업이라는 동네를 가요. 저거는 이 앞장은 한 20살의 전데 여기 다 아저씨들이잖아요. 엄청 20년 이상의 선배들이 막내 한 명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 경쟁도 아니고 막 너무 이뻐 죽겠는 거죠. 그죠?
말 잘 듣는 막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까지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만난 세계는 너무 다르죠. crazy people, 테크하는 사람들. 저런데 이제 마크 저커버그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회사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다.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걸 막 하면서 나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끈불끈. 이제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만들고 싶었잖아요. 만든 게 에임이라는 회사예요. 2015년에. 내가 되게 잘 아는 금융투자 지식을 앱으로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막 100조 자산관리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진짜 300만 원도 정말 수천억처럼 최대한. 그래서 이 앱을 혹시 앱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만들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앱을 만든다는 게 뭔지.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고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 디자이너, 개발자, 저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거든요.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다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생긴 것도 되게 달라요. 봐봐요. 여기는 좀 균일성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좀 they're crazy free people. 이분들은 stoic, 되게 우리가 아는 여의도 비슷한 얼굴. 근데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은요. 에임의 팀원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초창기 팀인데요. 이 팀이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인가요? 7명. 이 7명이 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루에 진짜 한 명 올까 말까 한 그런 앱이 이제 100만 사용자란 말이에요. 되게 지리한 그걸 막 해냈었어요. 막 아무리 해도 하루에 계약 한 명이 안 일어나는 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스타트업 드라마 뭐 이런 거 보셨나요? 거긴 되게 금방 성공하는 것처럼 나온대요. 절대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동안. 그리고 4년째 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한 해에 20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성장 목표가 우리는 6%였어요. 소위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1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들 들이 보통 고성장할 때 매주 6%, 한 해에 10%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막 하면 2년 동안 미친 듯이 달리니까 50배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관리한 자산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100억 됐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원분께서 저 급여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연매출이 4천만 원인데 우리 되게 이용료 되게 낮아요. 그냥 어떡하지? 가셨어요.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남았어요. 일꾼들이 남아서 우리 다 남아서 계속 열심히 했어요. 1,000억이 됐어요. 와, 1,000억이 됐어. 이거 5,000억 어떻게 만들지? 이거 5,000억 내년에 5,000억 돼야 되는데 마케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TV 마케팅을 합시다. 정말요? 그거 해도 돼요? 지금 좀 이르지 않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하고 마케팅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TV 마케팅 하는데 그냥 20억이면 뭔가 해볼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싸나요? 아무튼 20억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가서 2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20억으로 1,000억이었던 걸 5,000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억을 한 번 써서 매년 20억 이상을 버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연매출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성장을 해낼 수 있냐 아니면 그 과정에 좌초하느냐. 저분들은 참고로 단 한 명도 우리 회사에 현재 없어요. 이걸 다 읽었는데 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해요.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한 명씩
그렇지만 주주인 분도 있어요. 저 중에 한 분은 주주세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이 주마등 같이 2016년부터 두두두 한 건데 막 법인 설립하고 투자 유치하고 자문사 등록할 때는 또 정부에서 막 갑질하시고 싶은 분이 있어서 저 무릎 꿇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도 했어요. 왜냐? 나에게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 회사 구성원, 우리 회사 오너분들 그러세요. 좀 부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개인이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회사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두두두 해서 3년 지나니까 뭔가 되기 시작했다. 뭔가 만들어졌고 이게 되게 쓰기 편해요. 옛날엔 불편했어요. 근데 수익률은 그래도 전문가니까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써야 알지 누가, 그죠? 근데 쓰기 시작한 게 2018년, 2019년, 2020년 미친 성장. 그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온갖 업계의 견제. 막 시기, 질투, 막 흑색 언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이상한 데서 전화 오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견뎌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 꿈이 있어서 만든 회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저는 우리 회사의 그 앱을 쓰는 사용자들을 에이머라고 부르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걸 해요. 그래서 2020년 현재 누적 계약 금액 8,500억 원. 국내 최다 100만 가입자. 회사에 돌아가서 빨리 줄 알고 그러지만 진짜 너무너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 그리고 진짜 뭔가 되게 존경받고 멋진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돈 뽑아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수익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고 정말 우리 사용자 한 명 한 명 생각하는 회사 그런 걸 만들고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아워홈은 이게 회사의 성장 단계인데요. 우리 회사는 처음에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해서 조금 가족과 친구들에게 투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VC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한테 투자받고 그런 단계를 시리즈 A, B, C, D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상장을 해요.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투자하셨나요?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임직원들은 그때 되게 수익 실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에임을 계속 하는지. 팀원들하고 고객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는 게 그분들이 성장하는 거, 그분들의 자산이 성장하는 거 이게 제 꿈이라서 계속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죽을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 가는 이유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약간 기승전 에임이라서 죄송한데 목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은 기업 상장하는 게 목표예요. 저기 IPO라고 돼 있는 거. 근데 저는 IPO가 목표는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받고 이렇게 멋진 회사가 있었을까?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한참 모자라요. 그렇지만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규제 허들 넘는데 2년. 막 빌었다 그랬잖아요. 막 시작도 못하게 막 되게 힘들었고요. 그랬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다면 돈도 많다면 좀 기다리세요. 월급 주는데 일을 못 하는데 막 죽겠는데 나 퇴직연금 다 꺼내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데 기다리래요. 자기도 서울대 나왔대요.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다 그냥 빌면서 도와달라 했어요. 그 B2B 파트너십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단계에 가면 고객사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B2B에서 그냥 이거는 간단한 장표인데 기업 대 기업으로 혹은 내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기업을 만날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이 사이클이 엄청 길더라. 기업을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long hound dog. 되게 오래 걸려.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일이 잘 되게 하려면 기대치는 길 수 있다는 게 있더라도 저 스왓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화나 뭐 미드 이런 데 나오는 거. 이거는 싸매듯이 포박하듯이 들어가야지 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의 마음도 얻고 약간 본부장급이 좋더라고요. 본부장급의 마음도 얻고 오너도 알면 베스트. 근데 이분이 좋아해도 이분이 안 좋아하면 힘을 안 실어주면 안 되고 이분이 좋아해도 실무가 그냥 일하기 싫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구나. B2B는 그런 거 하나 배웠고요. 만약에 투자를 받아야 돼요. 저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받겠지만 20억 필요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작은 레벨이라도 있다면 누군가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자원이든 인력이든, 그러니까 돈일 수도 있고 한 명 더 뽑아주세요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돈이 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 조언은 정말 미래를 본 사람처럼,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펼쳐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이미 본 사람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막 생각하면 좀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 약간 전문성을 쌓고 나의 진심이 담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 여정이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찾아가시는 중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게 그 A와 그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본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은 어떻게 컨트롤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지만 저는 어디 외딴 섬에 가서 한 3개월 내내 무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한량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한 23살 때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는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가족의 뭐 건강의 이름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평범하게 살다 죽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쵸. 위인전기 마니아였다 그랬잖아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까 봐. 그게 헤지펀드 세계를 떠나온 이유가 됐거든요. 저 막 돈 벌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야 이거? 왜 내 보너스는 0이 더 많아? 연봉의 10배 이상. 막 이런 동네인 거예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전 그냥 우리 집이 망해서 뭔가 알아야겠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이 망해서 알지 못하는 헤드헌터가 보스턴에 무슨 회사가 있다 그래서 뉴욕에 있다 보스턴으로 넘어간 건데 엄청난 회사였던 거예요. 잘 모르고 행운 같은 거잖아요. 돌아보면. 근데 그런 선물을 막 얻었는데 그런데 그거 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그거였거든요. 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22살 때인가? 18, 19때 봤던 그 차 27살 때 샀던 이유가 20대 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니까 정말 제가 거진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에이 그냥 차 산다. 옛날에 봤던 그거. 그래서 샀던 차가 2인승 스포츠카 벤츠 하드탑 컨버터블. 그래서 아직도 타요. 17년 됐어요. 잔존가치 300만 원이에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언가에 되게 원하는 거를 딱 세우고 그걸 가거든요. 내 에임은 목표 있죠. 내가 진짜 되게 멋지고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꿈이 여전히 있고, 우리 팀원들이 그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억인 것 같아요. 20억에 연 5% 좀 안전한 투자를 하면 채권 5% 하면 채권 부동산 하면 얼마 생기죠? 연 5% 20억에 20억에 10%면 2억이잖아요. 10%의 반이면 1억. 그냥 나에게 금융소득 1억이 매년 생긴다면 사실 뭐 불의의 굴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또 재미도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되게 편한. 그게 20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이
사람이 많지 않다 했잖아요. 다 20억씩 좀 챙겨주는 그런 꿈이 있는데 이 다음 성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도 있고요. 근데 뭔가 진짜 힘들 때에는 뭐 목표고 뭐고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진짜 깜깜하잖아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문제들은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 그러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다거나 그때 어떻게 견디냐면 그 약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은 거 있죠. 약간 미래로 영혼 이탈하는 거, 유체 이탈하는 거예요. 난 여기 없다. 여기 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나는 바위야.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 그리고 막 몰아치는데 그냥 난 바위야. 지나갈 거야.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은 3년, 개인적인 커리어 고민이나 뭐 이런 문제는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텨보세요.